장제원의 드업, 다음은 김기현이라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혁신위의 마지막 날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어둠이 감쌀지라도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라며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오늘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드라마틱한 이유는 불과 지난 11월까지만 하더라도 혁신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을 비췄기 때문입니다. 사상 노고운 지역이 첨단과 행정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가래요. 그런데 서울 가랍니다. 저는 제 단량한 정치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 믿겠습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그래서 항상 제가 16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같은 동료 국회의원인 김희정 전 의원님, 네. 연제구, 네. 장제원 의원 지역과 사상구 좀 떨어져 있습니다. 사상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부산 네. 안에서 네. 가깝죠. 지하철역으로 뭐 몇 정거장 되잖아요. 네, 같이 국회의원을 하진 않았고요. 네. 어쨌든 지역은 같은 부산입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그 되돌아보니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이미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손수조라는 이제 젊은 여성, 이제 돈도 굉장히 작은 돈을 가지고 정치 실험을 하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한 이제 여성 후보가 장제원 의원하고 같은 지역구였는데 그냥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경선을 하면 뭐 당연히 공천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역구를 비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수조 의원이 그때 전국적으로 청년들의 후보가 지원을 받으면서 출마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물론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하신 분들은 국회의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국회의원의 불출마가 곧 정치를 그만두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장 의원도 정치를 그만두는 선언은 아니고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향후 여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심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윤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거치가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좀 가보시죠. 네, 국회 소통관에 장제원 의원이 등장을 했습니다. 잠시 멈추려 한다는 SNS 글을 올렸는데 언론은 일단 불출마로 해석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사상구민께 죄송한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늘 같은 은혜 갚겠습니다. 사상구민과 함께 만들어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이 총선 승리이기 때문이다라며 본인의 희생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와 미안함을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과 가까운 중진 의원 중에 유일한
불출마 선언으로 일단은 기록될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추가적인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김장연대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선언이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김재동을 꼽았어요. 김기현, 김, 장제원, 재, 권성동, 동. 그중에 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께서는 앞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중진의 희생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백브리핑 중인데 좀 들어보시죠. 야 여기서부터 빨로 빠져 빠지세요. 자, 장제원 의원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로 보답해달라라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중진들, 다른 기득권 현역들도 희생을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띄웠던 혁신이라는 에드벌륜에 장제원 의원이 화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백브리핑의 질문에 대해서도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말을 아끼겠다라고 죄송하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입을 아낀 장제원 의원 이대로 받아들여주는 게 장제원 의원의 어떤 희생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이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 예상외로 장제원 의원이 뭐 끝까지 저항하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김관삼 변호사님. 또 우리가 전에 이제 돌직구에서 얘기할 때요. 그러면 김재동 중에서 누가 끝까지 버틸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상당히 일치된 의견이 바로 장제원 의원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더군다나 92대의 버스를 끌고 산악회를 갔지 않습니까? 4,200명이 모였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권력이 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끝까지 남을 사람, 만약에 공천이 안 된다고 하면 무소속으로 해서 출마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을 거머쥘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의외로 가장 끝까지 버틸 사람이 사실은 딱 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는 거죠? 결국 김기현 대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겠다는 건지 불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우물쭈물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어떤 스스로를 망치고 아니면 어떠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또 망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의 불똥이 가장 먼저 가는 건 김기현 대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도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자신과 관련된 그러한 거취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신속히 결정을 할 건지 아마 이제 도미노 현상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중진들의 불출마만큼 사실은 가장 이 드라마틱한 혁신의 모습은 없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가장 먼저 혁신의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